장마는 너무 짧았습니다. 폭염은 너무 빨리 왔어요. 거기에다가 열대야까지 예고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 과연 전기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배달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비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더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력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전력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비 전력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직 모자라는 건 아닌데요. 예비 전력을 모아놓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참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게 이른바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인데요. 이게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리면 산업체 현장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위에서 돌아가고 있던 이 생산 과정이 중간에 엉켜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에 따른 산업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연초에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 겨울에 동파 때문에 전기가 제때 공급이 안 돼서 텍사스 주에 있는 많은 업체들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가 몇 달이 계속됐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오지 않기 위해서 예비율을 조정을 해서 전체 수요량 중에 한 10% 정도는 예비로 가져가자. 그리고 10%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상을 발동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비상선인, 안정선인 10%가 간당간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날씨는 더 더워지고 에어컨 수요량은 더 많고 이런 속도를 감안할 때 빠르면 이번 주 또는 뭐 늦어도 8월 달에 전기 참사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면에서 지금 비상등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10년 전에 2011년도에도 굉장히 큰 전력난이 있었나 보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 그때 대단했죠. 그래서 전기가 부족해서 예비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순환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지역은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전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전기가 안 돌아가서 어떤 블랙아웃 현상이 생기는 거는 막았지만은 곳곳에 이래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그 당시에 불편이 대단했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 예비율 부족 사태가 그 2011년에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게 늦더위가 오면서 늦더위를 감내하지 못한 사람들이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켜면서 그랬는데요. 사실 올해는 아직 이제 더위가 본격적인 더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게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인데 이 대목에서 이 블랙아웃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기 관리 상당히 지금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대로요. 현재 우리가 10기가와트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정성이 무너졌다 해서 5기가와트 그러니까 5,500메가와트는 1단계 비상령 또 4,500은 2단계 쭉쭉 내려가서 1,500 정도 되면 이제 심각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게 8.8 그러니까 8천 기가와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더 내려가면 예비율이 위험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깜빡깜빡 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보니까 관공서에 오후 2시부터 약 5시까지 에어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정부 관공서의 에어컨 적정 온도를 대폭 낮춰서 수요를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작 위기 단계 1단계가 발동이 되면 11년 전에 했던 것처럼 특정 지역에 전기를 이제 차단할 수밖에 없는 사전에 예고하고 순환 차단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스스로 자발적인 그 절전을 유도를 해서 아주 어렵지만은 전기 절전에
그 앞장서는 그런 기업이나 가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기 참여 절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예.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이 블랙아웃 사태가 가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수급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 한 기 정도도 지금 추가로 발전을 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전력의 비상 사태를 걸고 여기에 지금 총력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이제 전국적으로 비수도권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모임이 이제 그 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되면서 6시 이후에는 외식을 거의 2명밖에 못 하니까 외식 업체들은 뚝 매출이 떨어지고 배달 쪽에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몰리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배달 폭풍 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갔을 경우에 2명까지만 허용이 되고 예. 3명, 4명만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식당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날씨는 덥고 집에서 에어컨 켜기는 부담이 많이 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밥을 해 먹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식당에는 갈 수 없으니까 대신에 주문을 하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15% 이상으로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이 배달 오토바이, 배달 차량이 지금 그 경제를 그나마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배달 저 가끔은 시켜 먹는데 커피나 디저트 같은 것도 많이 시키나 보죠? 그렇습니다. 요즘 식사 이후에 커피, 디저트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네. 이 식사를 시킬 겸해서 같이 커피나 디저트도 같이 시킬 수가 있고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맥주 같은 또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상품도 네. 이제 내일 굳이 백화점에 가서 하는 것보다도 예. 이거 좀 사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로켓 배송도 유명하고 새벽 배송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이 배달하면 세계적으로 신기원을 많이 열었죠. 그러게요. 어디 가더라도 논두렁 한복판에서도 배달을 하면 맞아요. 그지의 GPS를 갖고 도착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달 앱은 잘 되지만 네. 기성 오프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희비 쌍곡선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논에서 일하다가 야참을 또 배달을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네. 조선실록 같은 데 보면 예. 17세기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해장국 시켜 먹는 게 지금 역사책에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민족들의 그 현장주의 예. 뭐 이런 게 잘만 되면 경제 성장에 예. 활동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요즘 최근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너무 죽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배달비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배달을 할 사람 라이드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쿠팡이츠라는 쿠팡에서 음식 배달을 시작한 지 한 1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배달 강자인 이 배달의 민족, 네. 그다음에 요기요, 예. 뭐 이런 등등 회사들에다가 쿠팡이츠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배달 기사들 그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달비도 지금 줄줄이 올라가는 예. 이게 또 하나의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요.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예 포기하거나 쉬는 그 사람들이 구직 단념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졌나 보죠? 예, 우리나라의 예. 실업률이 네. 3.7% 정도입니다. 예. 미국은 5.8%, 6%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굉장히 고용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와 미국이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도 좀 많이 다릅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이 구직 단념자, 네. 아예 내가 일자리를 찾지 않겠다. 자, 디스커리지, 아예 이제 용기, 아예 실망해서 예.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통계청 정의에서 이제 이 최근에 1년 내에 직장을 한번 찾아본 적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최근 4주 동안 한 번도 직장 찾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업자는 그냥 놀고 있다고 실업자가 아니에요. 예. 실업자의 개념은
놀고 있는데 4주간 열심히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 예. 이런 사람을 실업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생각보다는 좀 적은 거예요. 예. 구직 단념하면 나는 아예 일자리를 찾지 않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실업자로 안 잡히는 겁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근 1년 전에는 한번 해봤는데 네. 하다가 실패해서 아예 이제 구직 단념자로 빠진 이 사람들은 속마음으로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강렬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단념했다. 이것은 거의 포기를 했다거나 예. 해보니까 안 되더라. 또는 내 스펙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좀 절에 가서 좀 돌을 좀 더 닦고 와야 되겠어. 예. 뭐 이런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데 사실 실업자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실업자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58만 명이에요. 예. 이 숫자를 감안할 때 우리의 고용 사정은 결코 지금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직 단념자가 없는 세상이 고용 사정 상황이 좋아지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 부모님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 실업자보다도 더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구직 단념자죠. 오죽했으면 해도 안 돼. 예. 난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무려 58만 명. 박사님 표정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구직 단념자 중에서 젊은 세대가 많다면서요? 2030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이 2030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3040이나 5060 같은 데는 한번 일자리도 해봤고 예, 예. 또 여러 가지 뭐 A가 안 되면 B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여유도 있는데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사회에 처음 나왔는데 한 10번 정도 원서를 냈는데 아예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저도 이제 한 100번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보통 사람 우리 김민광 앵커 같이 의지의 한국인들 이런 분들은 뭐 100번 120분도 하겠지만 보통 10번쯤 되면 네. 좀 지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직 단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젊은 청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 또 구직 단념자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의 기회.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부에서 또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이 구직 단념자가 60대 이상에 많습니다. 한 번 이제 직장에서 그 정년 퇴직을 하거나 강퇴,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거든요. 한 열 몇 번 해보다가 또 자 그래프를 보시면 예, 예. 제일 왼쪽 20대 또 제일 오른쪽 60대 이상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젊은 층 또 이제 실버 계층 이 양축에서 구직 단념자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구직 단념자 문제를 해소할 사회정책적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왼쪽 오른쪽이 1년 전과 1년 후를 비교한 거군요. 두 개 바 그렇습니다. 색깔 차이가요. 더 늘어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20대하고 60대는 더 늘어나는데 그나마 안쪽에 30대, 40대, 50대는 예. 전체 절대량도 적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30, 또 6070 이 세대가 가장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구직 문제에 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구직 환경은 하반기에는 취업 환경이 어떻게 좋아질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구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 뭐 잘 되겠어? 아, 그 오히려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구직을 단념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업들의 그 사람 뽑는 구인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최근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우리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의 그 재벌 기업들이 공채를 없애버리고 네. 이제 그것도 필요할 때마다 뽑는 수시 채용으로 많이 예.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장점이 많습니다만 네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공채를 하면 그래도 올 가을에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뽑겠구나. 내가 준비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준비의 의욕마저도 지금 상실이 된다. 그런 면에서 좀 공채 부활을 하자는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장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 취업 시장 전망은 썩 좋진 않아요. 현재 지금 그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도 좀 잘라야 되고 재택근무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 취업 시장에서 굳이 사람을 새로 뽑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거시경제 지표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네. 또 GDP도 확장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작년보다는 코로나 팬데믹만 요 4차 위기 상황만 간다 그러면 취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예.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구직 단념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과거에 안 된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면서 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대호 박사의 당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